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원순 사건, 그 다음에 한동훈 채널A 기자 관련 이 사건에 관해서 또 추가적으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피해, 가해, 그리고 이 사망 경위,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불가피한데, 경찰에서는 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유족 측에서 이 포렌식 작업 불법이다, 중단을 시켜달라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러한 유족 측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 포렌식 작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 포렌식 작업이 중단되면 이 피해자 측에서의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된 향후 소송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준항고 신청만으로 이렇게 포렌식 작업과 관련된 수사 사실상 중단된 현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의 자료와 관련해서 포렌식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제 30날 어제 이렇게 이 포렌식 절차 집행 정지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대 중지가 돼가지고 다른 관련 수사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피해자 측에서는 그동안에 이 피해자 측에서 얘기해 놓은 여러 가지 피해 내용들, 그리고 혐의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 바로 휴대전화인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포렌식이 중단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개인 폰이 아니고 서울시 공용폰이다. 그래서 기기값도 그렇고 또 이용요금도 그렇고 지난 9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시가 부담해 왔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정확하게 제출할 것이고,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결정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야말로 휴대전화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이번 사건의 국민의들 의혹, 그 다음에 궁금증,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아주 크리티컬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법원에서 이 중단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한 2주 정도 걸리면 대충 이 포렌식 작업 끝날 걸로 전문가들이 많이 봐왔는데요. 이제는 법원 측에 준항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상규명은 상당 시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 준항고 최종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 휴대전화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법적인 장애물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휴대폰 이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서 2번씩이나 신청을 했는데 이 박원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 변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그 한 대, 지금 이 공무폰이죠. 요것은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서 포렌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작업을 해왔었는데, 유족 측에서 이건 아니다, 포렌식 작업 중단해달라, 이러한 준항고 신청을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BS 이 한동훈과 채널 A 기자 이 공모 혐의, KBS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보를 내고 또 오보에 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즉각적으로 고발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로 하루 지나서 사과 방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한 고소는 취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S 아직까지도 취재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 법세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 법세련은 지난 25일 날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 취재원 밝혀라, 이렇게 고발을 하고, 만약에 이 취재원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KBS마저도 공모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법세련 측에서는 서울 이번에는 대검에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 KBS 관계자들을. 그래서 이 업무 혐의로 고발하고 KBS 관계자를 고발하는데 이어서 그다음에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번 그 KBS 오보에 개입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 그 다음에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도 KBS 오보에 개입되어 있다, 이런 또 이 언론 보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세련 측에서는 여권 인사, 그 다음에 중앙지검 간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혐의, 즉 업무 방해 혐의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세련 측에서는 KBS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 그 다음에 검찰 간부에 대해서는 이 업무 방해 혐의 플러스 알파해서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남부지검에 고발한 취재원 사건은 25일 날 고발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26일 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배당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검에 고발한 것은 바로 오늘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 이제 토요일이고 다음 주 초 아니면 뭐 주말에라도 이첩을 할 수 있으면 대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있는 형사 1부가 아니라 이 사건은 수사기밀 유출건은 형사 2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형사 2부로 병합돼서 수사할 수 있도록 대검이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KBS 오보 사건, 그리고 이 수사 기밀을 유추한 사람, 요 분야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정치권에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과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이 서울 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어제 한동훈 검사장이 진정인이잖아요. 이 진정인. 그래서 어제 서울 고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진정인을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진웅 쪽에서는 본인들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독직 폭행이라고 몰아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무고 이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직접 정진웅 측에서 고소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제 고검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 독직 폭행 혐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독직 폭행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또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 감찰 과정에서 인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형사 사건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진훈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좋은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지 않고 서울고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진훈 쪽에서는 불리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이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정진훈이가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어느 파트에서 수사를 하든지 간에 정진웅 쪽에는 상당히 유리한데, 서울고검은 지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 윤석열 쪽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정진웅 쪽에는 이러한 감찰 활동이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생각보다 서울 고검에서 이 한동훈 진정인 소환 조사를 어제 했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빨리빨리 해서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잡는데 검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서울 고검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칩을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불과 2시간 반 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져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도 논란이 있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압수수색한 이 한동훈 검사장의 전화 핸드폰에서 이 카카오톡을 접속한 정황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와 관련된 보도도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 비밀번호를 몰래 바꿨다. 그래서 이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가장해갖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 카카오톡에 접속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기망, 즉 이 함정 수사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이 불법 감청 혐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도의 또 이 소송과 별도의 감찰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카카오톡 번호를 비밀번호를 몰래 바꾼 것은 또 이러한 체증 방식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 이런 지적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가장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받은 것은 카카오톡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검찰이 무리하게 위법한 기망수사를 벌였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 폭행 사건은 단순하게 현장에서 폭행을 해서 유심칩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지금까지는 큰 논란이 대상이 됐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사 과정에서 즉 유심칩 이 포렌식 과정에서 이 위법에 의해서 즉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불법 감청 혐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제가 그와 관련된 또 추가적인 검찰 내부 동향 보도가 나오면 즉각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마음에 드시면 꼭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과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셔서 현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윤석열 총장 민어대기 작전 이거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